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귀네 카운티 대중교통 확장안이 지난 봄에 이어 이번 11월 선거에서도 부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귀넷 카운티의 대중교통 확장 계획에는 말타 전철 노선을 도라벨까지 연장하는 내용과 지역버스 노선을 확충 및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30년간 1%의 매출세가 추가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개표 결과 주민투표 통과에 실패하며 해당 계획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득표율 차이가 0.26%포인트로 낮은 만큼 재검표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샬럿 내시 귀넷 커미셔너 의장은 AJC에게 아직 재검표 신청에 대해서 고려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차기 귀넷 의장으로 당선된 니콜 러브 핸드릭슨 당선인은 귀넷 대중교통 계획에 대한 지지를 이전부터 표했던 바 있습니다. It's about our economy at the end of the day. It's about bringing jobs. It's about spurring economic development. And it's about ensuring that we provide options to all residents in Gwinnett County. 하지만 핸드릭슨 당선인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습니다. 귀넷 교육예산 지원 특별세금은 76.6%의 지지로 통과에 성공했습니다. 조지아 주 단위의 주민투표 안건 3가지도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세 안건은 각각 특정한 목적에 따라 징수된 세금과 요금이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개정안, 주권 면제, 즉 주 및 지역정부의 면책 특권에 대한 개정안, 자선단체에 대한 일부 부동산 보유세 면제안입니다. 디캡 카운티의 윤리위원회 관련 안건과 캅 카운티의 건설사업 특별세금도 모두 통과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언론들이 대통령 당선인 또는 대통령 유력 당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에서 바이든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복 여설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법적 문쟁이 예고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실제 대통령 당선인으로 불리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국의 독립언론 에포크 타임스는 대선 승자 선언에 관련 법적 문제 해결 시까지 관련 보도를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 승복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대선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해오던 당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당선인 신분에 대해 더욱 소극적입니다. 바이든 캠프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연방 조달청 GSA 머피 청장이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인수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조달청은 아직까지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의 대선 제도에선 선거인단 확보 후에도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화할 수 있는 각 주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우편 투표로 인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각종 소송이 제기되거나 예고된 상태입니다. 또한 조지아주를 비롯해 일부 주에서는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각 주 의회 차원의 공식 인증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최종 당선인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내일인 11일은 베테랑스 데이, 즉 재향군인의 날입니다. 귀넷 카운티는 이미 녹화된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내일 오전 11시 귀넷 TV를 통해 상영할 예정입니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리차드 화이트 예비역 대령이 기조 연설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샬럿 낸시 귀넷 카운티 커미셔너 의장과 공화당 랍 우달 연방 하원 의원 등이 연설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귀넷 관공서는 일부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내일 하루 휴무에 들어갑니다.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는 오바마 케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두 보수 대법관은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며 대부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2012년에
오바마 케어의 미가입자 벌금이 일종의 세금이라며 법안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의회는 2017년에 감세 법안을 통해 오바마 케어의 미가입자 벌금 액수를 0달러로 줄인 바 있는데 텍사스를 비롯한 18개 주 법무장관과 2명의 개인으로 이루어진 원고 측은 이로 인해 해당 벌금이 세금이 아니게 되었고 의무 가입 조항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렛 캐버너 대법관과 존 로버츠 대법관은 벌금 액수를 0달러로 줄인 의회의 결정이 법안 전체를 무효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하며 만약 보험 미가입자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더라도 메디케어 확대, 기저질환자 보호 등 오바마 케어의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심리 이전 에이미 코니 베럿 판사의 임명으로 인해 대법원의 성향이 6대 3으로 보수의 치우치게 변하며 오바마 케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두 보수 대법관이 유지를 지지하는 의견을 나타내며 오바마 케어는 의무 가입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 해당 소송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 소식 어제 단신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사의 백신 효과 발표 시기를 놓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대선 전 백신 개발에 사활을 걸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로이터 통신의 뉴스 속보를 리트윗하며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자사가 대선 이후 백신 개발 소식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연방식약의약품 FDA와 민주당이 백신으로 인한 트럼프 자신의 승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고 닷새가 지나서야 관련 소식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화이자 백신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소식에 놀랍다며 그렇게 높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집계를 김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051만 5,660명, 누적 사망자는 24만 5,45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2만 7,31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5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7만 6,054명, 누적 사망자는 8,26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2,01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3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2,925명, 누적 사망자는 642명입니다. 9일에서 10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13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2,462명, 누적 사망자는 461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9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3,286명, 누적 사망자는 47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31명,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0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